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신기방기 산업안전기사 저자 한윤철 리더입니다. 자, 오늘은 2023년 필답형 3회차 해설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자, 1번 하족기법에 사용되는 가이드워드에 관한 의미를 영문으로 쓰시오. 설계 의도에 외에 다른 공정 변수가 부과되는 상태, 설계 의도대로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 설계 의도가 설치되지 않았거나 운전 유지가 되지 않는 상태. 4번 변수가 양쪽으로 증가. 자, 이 문제는 지금까지는 이런 식으로 조금 디테일한 설명이 안 나왔었는데 조금 디테일하게 물어본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푸실 때 조금 어려웠다라고도 생각이 드는 문제입니다. 자, 다음 보실게요. 자, 1번은 as well as, 2번 parts of, 3번 over than, 4번 more입니다. 자, 이 문제는 조금 더 쉽게 외우는 방법은 저희 신기방기 산업안전기사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걸 보시고 참고하셔 암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2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달기구의 안전 개수에 관해서 가로에 알맞은 내용을 채우시오. 자, 1번 훅, 샤클, 클램프, 리프팅 빔의 경우, 2번 하물의 하중을 직접 지지하는 달기 와이어 로프의 달기 체인의 경우, 3번 근로자가 탑승하는 운반구를 지지하는 달기 와이어 로프 또는 달기 체인의 경우. 자, 이 문제는 기존 기출에 나왔던 문제라서 단답형이니까 좀 쉽게 외울 수 있겠죠? 자, 가는 3 이상, 나는 5 이상. 나는 10 이상. 여기에 대한 근거가 있죠. 산업안전보건규칙 제163조에 의거해서 나와 있습니다. 근로자가 탑승하는 경우 10 이상, 하물의 하중을 직접 지지하는 경우 5 이상, 훅샤크 클램프는 3 이상, 그 밖의 경우는 4 이상으로 동일됩니다. 자,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FT에서 미니멀 컷셋과 미니멀 패스셋 설명하시죠. 자,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필기 때 많이 보셨던 문제였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실기로는 처음 나왔던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게 필기 때 봤던 내용이지만 까먹고 있다가 갑자기 쓰라고 하니까 헷갈렸던 문제인 것 같기도 합니다. 자, 1번 미니멀 컷셋. 시스템이 고장나게 하는 최소한의 기본 사상의 조합. 정상 사상을 일으키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컷. 시스템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사고 요인의 집합. 2번 미니멀 패셋. 시스템이 고장나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기본 사상의 조합. 고장이나 패스를 일으키지 않으면 재해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 시스템의 신뢰성을 나타낸다. 기능을 살리는 요인의 집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중에 하나만 쓰셨으면 정답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3번 사망 만인율 계산식과 사망자 수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를 두 가지 쓰라고 했습니다. 이런 문제는 처음 나왔었는데 계산 문제 공식은 아느냐가 중요한 거죠. 자, 사망 만인율은 산재 보험 적용 근로자 수분의 총 근로 손실일수 곱하기 10의 4승이 됩니다. 1번에 해결이 되었고, 자, 2번 사망자 수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질병에 의한 사망, 사업장 밖의 사고, 교통사고의 경우, 체육 행사에 의해 사망한 경우, 폭력 행위에 의해 사망한 경우, 사고 발생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여 사망한 경우. 이 중에서 두 가지를 쓰셨으면 문제가 없었던 문제입니다. 자, 5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관리자를 정수 이상으로 직원 교체 임명할 수 있는 사유 세 가지를 쓰시오. 자, 이 문제는 아주 오랜만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기존 기출문제의 간연도 기출을 보시면 이 문제가 자주 나왔던 문제는 아닌데 아주 오랜만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자, 답 보실게요. 해당 사업장의 연간 제휴율이 같은 업주의 평균 제휴율이 2배 이상인 경우, 중대재해가 연간 2건 이상인 경우, 관리자가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또 여기에 또 파생되는 문제가 여러 가지가 더 있죠. 여기에 대한 정리도 역시나 신기반기 교재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비슷한 문제가 약 3개 정도 나옵니다. 그 문제를 정확하게 정리해 두셔야 돼요. 그냥 문제만 봤을 때는 헷갈릴 수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한 이 비슷한 문제도 정확하게 정리해 두셔야 여러분들이 필답형 시험 쳤을 때 정확하게 그 답을 써야지, 내가 실컷 공부해 놓고 엉뚱한 답을 써버리면 정말 아쉽게 점수가 빠지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방지하기 위해서는 비슷한 문제를 정확하게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6번. 보호구 안전인증고지상 특급 방진 마스크 사용하는 장소 두 곳을 쓰시오. 이 문제도 조금 쉬운 문제예요. 암기법이 배석이라는 암기법이죠. 배석이 되는 거죠. 배석. 베릴륨 등과 같이 독성이 강한 물질을 함유한 분진 등 발생 장소, 성면 취급 장소.
자, 이 문제도 역시나 또 비슷한 문제가 있죠. 1급에 관한 걸 물어보는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 역시나 신기만기 교재에 비슷한 문제 형식으로 묶어놔서 표현해놨습니다. 그 문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건 참고표로 올려드린 거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산업안전보건분영상 다음 기계기기의 설치의 방호장치를 한 가지만 쓰시오. 자, 1번 원심기. 자, 그림도 표현했어요. 자, 1번, 2번, 3번입니다. 자, 1번은 원심기. 자, 2번은 공기압축기. 자, 3번은 금속 절단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원심기와 공기압축기는 자주 보시지 못했을 건데, 금속 절단기는 지나가다가 많이 보셨던 거겠습니다. 자, 방호장치는 원심기 회전체 접촉 예방장치. 공기압축기는 압력 방출 장치. 금속 절단기는 날 접촉 예방 장치. 역시 이건 역시나 칼날도 가능합니다. 칼날 접촉 예방 장치도 가능해요. 자, 8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사업장의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회의체의 이름을 쓰시오. 해당 회의의 회의 주기를 쓰시오.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자격 한 명을 각각 쓰시오. 이 문제랑 조금 비슷한 문제도 제가 추후에 설명드릴게요. 자, 답은 보시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죠. 그리고 해당 회의의 주기는 분기마다. 그리고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자격. 자, 근로자위원, 근로자대표.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1명 이상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자, 그리고 사용자위원은 해당 사업장의 대표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이 해당 사업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9명 이하의 해당 사업장 부서의 장입니다. 이 문제랑 좀 비슷한 문제가 안전보건협의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현직에 쓰신 분들이 이 문제가 조금 헷갈릴 수도 있어요. 현직에 쓰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안전에 대한 내용만 들어가면은 다 모든 안전관리자가 다 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안전에서 챙겨야 할 부분도 있고 원청 소장이 챙겨야 할 부분도 있고 협력업체 소장이 챙겨야 되는 그런 게 다 나눠져 있지만 현장에 가시면은 안전만 들어가면 안전관리자한테 다 업무를 미루는 경우가 좀 많긴 많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현직에 있다 보니까 안전보건협의체는 간단하게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원청과 하청의 일하고 이 말은 뭐냐면 하청 근무자가 원청의 안전보건협의체 뭔가의 회의 그리고 조정해야 하는 부분 이 부분을 건의하는 겁니다. 건의하는 거예요. 하청이 원청한테 건의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안전보건협의체고 그러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뭐냐? 우리 회사만 하는 거예요. 우리 회사만. 예를 들어서 원청이 A라고 할게요. 저희 회사가 B라고 하죠. 원청과 하청이 같이 하는 회의는 뭐라? 안전보건협의체가 되는 거고 우리 회사만 하는 거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정리를 정확하게 해두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외워놓으시면 헷갈릴 일이 없습니다. 한 번 더 말하지만은 원청과 하청이 같이 하는 우리가 건의하는 회의는 안전보건협의체다. 그리고 우리 회사만 한다. 그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다. 이렇게 외워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9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화학설비 및 부속설비 안전기준에 관련 가로에 알맞은 것을 쓰시오. 이 문제도 기존 기출에 많이 나왔던 문제죠. 사업주는 급성 독성 물질이 지속적으로 외부에 유출될 수 있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 파열판과 안전밸브를 땡땡으로 설치하고 그 사이에는 압력 지시계 또는 땡땡을 설치해야 한다. 사업주는 안전밸브 등을 통하여 보호하려는 설비의 최고 사용 압력 이하에서 작동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밸브 등이 2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한 개는 최고 사용 압력의 땡땡배 외부 화재를 대비하는 경우 땡땡배 이하에서 작동되도록 설치할 수 있다. 이거는 기존 기출에 많이 나왔던 문제죠. 자, 답을 보시면 안전밸브는 직렬, 압력 지시계 또는 자동 경보 장치 그리고 1.05 최고 사용 압력의 1.05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외부 화재를 대비하는 경우는 1.1배 이하에서 작동되도록 설치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존 기출에 많이 나왔던 단답형 문제다 보니까 크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지금 제가 23년 3회차 영상을 찍고 있지만 24년도 1회차 작업형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봤던 작업형 문제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확하게 외워두시면 충분히 고득점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0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다음 보기의 안전관리자의 최소 인원을 쓰시오. 1번 식료품 제조업 상시근로자 600명, 1차 금속 제조업 상시근로자 200명, 플라스틱 제조업 상시근로자 300명, 총 공사금액 1000억 이상인 건설업. 이 문제도 조금 쉽게 볼 수도 있겠지만 하나의 차이가 있죠. 공사가 있죠, 공사. 공사만 약간 예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식료품 제조업 600명은 2명이 필요하고, 1초 금속 제조업은 상시근로자 200명, 플라스틱 제조업은 상시근로 300명은 1명이 필요하고요. 총 공사금액 1000억 이상의 건설업은 2명. 이 기준은 얼마다? 800억이죠. 800억 이상이부터는 2명이 되는 겁니다. 보통 이렇게만 나왔지, 뭐, 더 할 수 있대 1500억 이상 되면 더 수가 늘어나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나온 적은 없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은 교재를 보시고 이 부분도 한 번 더 체크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2번.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시행하는 안전보건교육 중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의 내용 2가지를 쓰시오. 자, 이거는 제가 지금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을 가지고 왔거든요. 자, 이수증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건설업에 가시면은 건설업 기초안전보건을 교육기관에서 받으면 이수증을 줍니다. 이 이수증이 있으면 뭐를 할 수가 있냐면 채용시 교육을 가름할 수 있어요. 채용시 교육. 가름이란 말이 헷갈릴 수도 있는 분 하면 이걸로 통용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외부 기관에서 받아오면 채용시 교육이 면제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건설업에 들어가셨을 때, 일반 근로자가 들어갔을 때 이수증이 있다라고 하면은 채용시 교육을 안 해도 되는 겁니다. 이수증만 복사해 놓으면 되는 거거든요. 자, 여기 내용은 건설공사의 종류 및 시공 절차, 산업재해 유형별 위험 요인 및 안전보건 조치, 안전보건관리 체제 현황 및 산업안전보건 관련 근로자의 권리 의무. 이거는 지금 신주로 나왔던 문제예요. 안전보건교육 중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의 내용 2가지를 쓰라고 한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제 외부 기관에 가시면 이 내용을 수업을 들으시고 교육을 받으시고 나서 여러분들은 이수증이 나오고 채용시 교육은 가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전관리자로 이제 여러분들이 현직 일을 하시면 건설업에 관련해서 그럼 채용시 교육은 결국에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만약에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채용시 교육을 진행하셔야 하고 이수증이 있다고 하면 채용시 교육은 가름되기 때문에 채용시 교육을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수증만 복사해서 정리해 두시면 되는 거예요. 이건 현직에서 들어가는 꿀팁입니다. 현직 꿀팁 좀 더 써드릴게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2번. 용접 작업을 하는 작업자가 전압이 300V인 충전 부분이 물에 젖은 손이 접촉되어 감전되어 사망했다. 이거 물이라고 나와 있네요. 물. 이때 인체에 통전된 심실 세동 전류 mA와 통전 시간 mS을 계산하시오. 단 인체의 저항은 1000ohm으로 한다고 되어 있네요. 자, 해설 보시면 이것도 기존 기출에 나왔던 문제죠. 자, V는 IR이라는 공식은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V는 IR. 이걸 조금 더 외우기 쉬운 방법은 이렇게 외워놓으시면 돼요. V라고 하면 전압이죠. V 전압, I는 전류, R은 저항이에요. 어떻게 하면 되냐? 전압을 여러분들이 손가락으로 꾹 눌러보세요. 꾹 눌려서 쥐어버리면 IR이 되는 거죠. 그럼 말 그대로 V는 IR이 되는 거예요. 그럼 전류를 구하겠다면 전류를 손으로 꾹 눌러보세요. 그럼 R분의 V가 전류고, 그럼 저항을 구한다고 하면 저항을 꾹 눌러보세요. I분의 V가 전압이, I분의 V가 저항을 구하는 값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V나 IR 표를 이렇게 간단하게 그리면 충분히 외웠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학교 다니실 때 이런 거 아마 많이 배우셨을 거예요. 모르시는 분들이라도 지금이라도 V는 IR 해서 그려 보시면 돼요. V는 IR 이렇게 그려서 하시면 돼요. 자, 이거는 팁인 거고, 자, 넘어갈게요. 자, 심실 세동 전류는 I는 루트 T분의 165가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제가 또 여기에 좀 표시해놨죠. 물이라고 했죠. 물이라고 했을 때는 25분의 1이 들어가야 합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식을 풀어볼게요. 자, V 300이죠. 300V. I는 값을 모르는 거고, 곱하기 인체 저항이 지금 1000이라고 했죠. 이렇게 1000이 들어간 거예요. 1000분의 25분의 1. 이거를 쭉 풀면 I는 7.5A가 나온 겁니다. 그러나 심실 세동전에 mA라 물어봤기 때문에 7500mA가 되는 거고요. 손에 물이 젖었을 경우는 저항이 25분의 1로 감소한다. 이 부분은 그래서 25분의 1이 들어가니까 이 부분을 정확하게 체크해 두시고. 자, 2번 I는 루트 T 분의 165 식이죠.
자, i는 뭐죠? 7500이죠. 우리가 구했으니까 7500분의 루트 t 165. 루트 t를 뒤로 바꿔줄 수 있죠. 바꿔버리면 루트 t분의 7500분의 165. 그 t는 7500분의 165의 제곱이 되는 거죠. 루트를 없애야 하기 때문에. 그러면 0.000484가 나오고, 역시나 소수점을 물어보는 수도 있겠지만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0.00048S가 세컨이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미리세컨으로 바꾸면 0.48ms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식에 대한 이해와 그리고 단위에 대한 이해를 정확하게 해두시면 되게 어렵지 않아 보입니다. 이 문제는. 자, 그리고 또 많이 물어보신 게 계산 과정이라고 물어보신 분들 많은데 계산 과정 쓰라고 나옵니다. 계산 과정을 쓸 줄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답만 외우면 틀린다는 거죠. 그래서 계산 과정에 대한 이해를 해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보통 여러분들이 수포자분들이 많죠. 수포자, 수학을 포기한 자라고 하죠. 수포자분들이라도 제가 이 산업안전기사를 보면서 이게 합격, 불합격 여부는 결국에 어디서 판가름 나냐? 계산 문제를 풀었냐, 안 풀었냐에서 점수가 항상 차이 났습니다. 계산은 꼭 하루에 하나라도 꼭 외워 놓으셔야 돼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13번. 인체 계측 자료를 장비나 설비의 설계에 응용하는 경우 활용되는 세 가지 원칙을 쓰시오라고 나왔죠. 이것도 좀 쉬운 문제였죠. 많이 나왔던 문제. 자, 조국평이라고 외우시면 돼요. 조조식 설계, 극단치 설계, 평균치 설계. 조국평이라고 외우시면 암기법은 좀 편안하게 외울 수 있습니다. 자, 암기법 써드릴게요. 사람 이름 같죠? 조국평. 자, 조국평이라고 외우시면 외우기 쉽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4번. 이것도 보너스 문제네요. 숫돌 파괴 원인 4가지를 쓰라고 했죠. 이것도 많이 봤던 문제일 겁니다. 자, 1번. 숫돌 자체에 균열이 있을 때, 숫돌의 측면을 사용하여 작업할 때, 숫돌에 거대한 충격을 가할 때, 4번. 플랜지가 현저히 작을 때, 5번. 회전 속도가 너무 빠를 때. 이 5개 중에서 4가지를 쓰셨으면 됩니다. 하나 더 있는데 그 하나는 제가 지금 뺐고 일단 5개만 외워놓으시면 충분히 이 문제는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도 긴 강의가 끝났네요. 여러분들이 고득점을 노릴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해설 강의 찍어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기방위 산업안전기사 저자 한영자 리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